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녁 식사하셨어요? 아직 안 했는데 끝나고 먹으려고요. 네. 아이고, 식사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저기 좀 먹었어요. 아, 아, 원래 좀 일찍 음, 먹는 편이에요. 그러시구나. 음. 선생님은 근데 약간 식사는 잘 안 하시죠? 아니요? 잘 하세요? 어, 잘 먹죠. 왠지, 왠지 식사를 잘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니군요. 아, 음, 잘 먹어요. 저는 저기 잘 먹어요. 아주 잘 음, 먹고. 음. 음. 선생님 혹시 네. 이게 뭐 교육학이랑 관련된 건 아닌데, 그 공산당 선언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이게 굉장히 요즘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음. 한번 읽어볼 생각이었는데 혹시 읽어보셨나 해서 여쭤봤어요. 누가 쓴 거예요? 마르크스요. 어, 저는 그래서 음, 마르크스를 그냥 그 학자로만 알고 음, 있거든요. 네, 마르크스는 학자고 누구지 이 이론을 갖다가 이제 실제 이렇게 정치에 옮긴 사람이 네, 레닌, 레닌이라고 이 음, 정도만 알고 있어요. 예, 음, 관심은 있는데, 네, 그 뭐, 저기, 아이, 세상에 읽을 것도 많은데, 맞아요. 마르크스가 썼어요. 그렇대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때를 놓쳐서 못 사러 구매를 하러 가지 못했는데 음, 그냥 되게 공산당 선언인데 읽어보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읽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음. 좋죠. 이렇게, 저기, 읽고 싶은 책이 있다는 게, 좋죠. 근데 학생들 논어는 이해하나요? 학생들 이제 논어를 네,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어, 네, 여기 500개 퍼즐이 있다. 네, 이 퍼즐을 이 세상에 음, 저기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음, 단 한 명도 없다. 네, 그냥 다들 부분으로만 이해할 뿐이다. 음,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처음부터 어, 읽을 필요도 없고 네, 어디든 펼쳐가지고 음, 음, 이해되면 선생님 음, 저 좀 이해가 돼요. 저 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네,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어, 음, 그렇게 어, 저기 알리고 우리 같이 저기 그 부분만 읽으면서 다른 음, 친구들 해석도 들어봐도 음, 좋을 거다. 음,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특별한 장에서 이 부분은 음, 좀 이해는 되는데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알쏭달쏭한 거, 음, 예, 그 부분도 저기 그 전체 알려서 같이 음, 읽고 저기 친구들 해석을 기다리는 것도 네, 좋겠다. 음, 전혀 이해 못하는 건 네, 그건 건드리지 말자. 그렇게 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수업하시는 거 중간중간만 잠깐씩 봤는데, 어, 그냥 아이들 눈높이에서 흥미롭게 설명을 풀어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네. 공자가 자신 있는 부분, 그 구절 설명할 때,
뭐 네, 배우고 익히는 건 뭐 즐거우니 그 구절이었는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었는데 여기서 공자 선생님은 뭐 배우고 익히는 거에 자신이 있다. 너희는 학생들은 무엇에 뭐 자신이 있느냐, 흥미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가니까 아이들이 발표할 말도 생기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들 이제 그 음, 현품을 생각한다 그러면 음, 이제 상고에서는 네, 그 현품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네, 차 상품을 이제 같이 고려할 때 네, 상고가 일어난다고 음, 가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현품과 차 상품 사이가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 해석할 수 있어. 이 음, 부분이 알쏭달쏭해. 그, 그 범위가 아닐까. 어, 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음, 그래서 어차피 아이들이 다 고만고만한 수준이고 또래 집단이니까 네, 어, 한 아이가 이제 이거 나 알쏭달쏭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 다른 조금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상구에 대해서 하와 활동이라고 할까. 하여튼 음, 자극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가. 근데 음, 이제 저는 좀 이 부분에서 제가 개입할 수 있는 건 좀, 어, 빠져도 되고, 저도 좀 하와한답시고 조금 도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음, 너무 많이 개입하면, 어, 그 아이들의 상구 하와 활동을 조금 방해할 수도 있는 거죠. 어, 음, 어쨌든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좀 1년 좀 특별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시작하는데 좀 특별한 기회를 가질까 해요. 그렇게. 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좀 글을 써봐야 되겠다. 연구 음, 논문도 한번 쓰고 음,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음.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 사실 되게 이 글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을지 몰라도 음. 흥미를 보이면서 따라하는 것 같아서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특별한. 저도 이 시간은 전혀 음, 이제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음, 어, 노노라는 책을 한번 그냥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자. 예, 음,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어차피 학급비로 구입을 했으니까, 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는 거죠. 음. 음. 선배님 그 문집은 그 파일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냥 그대로 A4 용지 인쇄해서 출판하시나요? 아니면은 그 책 형식으로 책자로 바꾸시나요? 이건 책자로 바꾸지 않고, 네. 책자로 바꾸는 건 이제 1년 동안 이제 잘 해가지고 음, 이제 한 학기에 한 번 또는 졸업할 때 네. 12월 달에 이제 그동안 쓴 글 중에서 제일 좋은 글들만 각자가 음, 10편씩 뭐, 뭐 20편씩 그렇게 묶어가지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책자로 제작을 하고 매달 네. 내는 건 그냥 등사실에다가 부탁하면 돼요. 그거 음, 해서 프린트 해주세요. 음, 그리고 그 프린트 된 걸 이제 애들이 이제 표지는 색지로 해가지고 네. 자가 이제 표지를 이제 제작을 하고 색연필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호치키스나 뭐 묶는 걸로 해주면 되죠. 음, 이번에는 14쪽밖에 안 나와가지고 음. 애들이 이런 거 왜 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짜증 내던데 나오니까 또 좋아하더라고. 맞아. 왜 짜증을 내?
아, 짜증내요. 이거 저기 이런 거 안 해본 애들은 뭐 음,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면 아이들이 이제 어, 이게 좀, 다음에는 더 좀 써야 음, 음, 되겠다. 음, 그 욕구가 좀 음, 동기가 생겨나죠, 더. 그럴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저학년들은 그냥 애들 손글씨 쓴 거 그대로 그냥 저기 프린트 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줘도 좋아해요. 음, 네. 그게 오히려 더 좋을지 몰라. 음. 손글씨가 이제 공개되면 이제 집에서도 이제 학부모가 이제 보면 우리 애 손글씨 진짜 못 쓰네. 아, 내가 잘 쓰네. 그래 되니까 이제 손글씨에 대한 음, 자극이 되죠. 음, 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음, 담임이 수고하는 게 없어요. 음, 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쌤들은 이제 아직도 그 아이들 주제 글짓기나 그걸 네, 이제 애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네, 걷어가지고 네, 밑에다가 막 미주알 고주알 쓰잖아요. 네, 그것도 아이들하고 1대1로 이렇게 그렇게 저기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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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집 같은 경우에는 딱 드러나 버리면 네, 이거 가지고 이제 그 국어 시간에 다음 주는 이거 가지고 음, 재밌게 그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 음, 일종의 네, 뭐 음, 일종의 문집 감상, 문집 음, 평가가 될 수 있는데 네, 그 그러니까 담임하고 아이들이 이제 1대1로 만난 그 글짓기 관계가 아니라 음, 학생들 전체가 다 이렇게 친구들 글에 대해서 같이 반응하는 거니까 훨씬 음, 깊게 훨씬 그 심도가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쓴 글 자기가 읽고 그거에 대한 친구들의 감상평이라든지 뭐 물어보고 싶은 거라든지 돌아가면서 말해보고 그런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아이들이 뭐 이번 한 달 동안 매주 한 편씩 써가지고 뭐 세 편, 네 편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제일 제일 잘 쓴 거라고 생각한 거 그거 한 편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제 미운하고 오나 어쨌든 자기가 쓴 글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이렇게 선택한다는 행위 자체가 음, 그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저기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지만 좀 네.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내 글 어,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내가 선택한다. 음, 그리고 그 글을 이제 읽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아이들이 이제 네, 제약을 했어요. 제약을. 어떤 제약을 하냐면 좋은 네. 점만 얘기해 줘라. 무조건. 나쁜 음, 점은 얘기하지 마라. 나쁜 점은 음, 얘기 안 해도 글 쓴 사람이 더 잘한다. 그걸 음, 일부러 저기 드러낼 필요는 없다. 음, 그러면 애들이 어쨌건 좋은 점만 평가를 해주고 또 여기 음, 평가지에다가 좋은 것만 쓰게 해요. 시간이 음, 없을 때는. 음, 그걸 다시 받아본 그 학생은 뭐 뿌듯하죠. 그거 버리라고 음, 해도 그런 저기 음, 평가지는 안 버리고 가져가더라고요. 예. 그 문제에 붙이는 아이들도 있고.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서로를 음,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음, 하면 애들이 자기 글에 대해서 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게 음, 양과 질이 달라져요.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원래 3월은 제일 양이 적은데, 네, 이제 2학기 때 가면 이거 많게는 이 10배 분량이 나와요, 한 달. 예. 음, 점점 이제
양이 불어나고 일주일에 한 번 쓰던 어, 아이들도 두 번씩 쓰게 되고 세 번 음, 쓰게 되고 계속 양이 불어나요. 예. 너무 글에 대한 안목도 좀 길러지면서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해야겠어요. 이거 저학년 저희 애들 주제글짓기 일주일에 한 편씩 하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저만 코멘트 달았거든요. 네,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다 같이 발표하고 문집도 조금 인쇄도 해주고 하면 훨씬 네. 흥미도가 달라질 것 같네요. 그 애들이 쓰는 글을 갖다가 음, 저기 좀 귀찮지만 음, 선생님이 저학년들은 이렇게 다 저기 네, 프린트가 아니라 복사를 다 해두세요, 그냥. 음, 크기에 막, 크기에 좀 더 크게 A4 용지 꽉 차게 확대 복사를 하면 음, 글씨도 커지고, 네, 그렇게 해서 모아뒀다가, 이제 아이한테 요거 문집 만들려고 하는데, 이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쓴 글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음, 하나나 음, 두 개 정도 그렇게 음, 문집으로 해도 되고, 음, 아니면 그 손글씨로 쓴 건 어쨌든 양이 많긴 한데, 음, 그거 저기 등사실 기사님한테 잘 부탁해서 그냥 다 음, 음, 해달라고 해버려도 돼요. 어차피 뭐, 해봐야겠어요. 예, 그거 저기 미안할 것도 저는 그 손글씨 쓴 건 그렇게 양이 많아가지고 음, 좀 미안하기도 한데 어쨌든 요새는 그런 비용은 뭐 별 묻지도 않아가지고 음, 상관없을 것 같아. 음. 음. 근데 애들이 어려가지고 너무 그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쓰는 게 또 있더라고요. 되게 짧긴 해요. 막 서너 줄 쓰는 친구도 있고 하는데, 네, 나름대로 또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또 모아두면, 음, 예, 그렇게 쓰다 보면 음, 양이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기 감사하는 글 음, 감사하는 글 저기 그걸 주기적으로 쓰게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예, 음, 매달 어머니께 쓰라고 해도 재밌어. 음. 음, 그 어버이날 그쯤에 맨날 쓰는데 네, 그보다 그냥 매달 어머니께 쓰라 그러면 그렇게 쓰고 애들이 또 저기 교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뭐 버릇없게 구는 아이들도 감사하는 글을 계속 쓰게 하면 그것도 좋아요. 예. 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또 쓴다. 그것도 좋고 음, 쓸 거 없으면 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쓰자. 이번에는 음, 할아버지한테 쓰자. 어. 음, 예.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 고마운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속 쓰라고 주문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감사하는 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들어가면 안 된다. 예. 음, 그렇게 제한을 걸어버리면 음, 그러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제 음, 그러면 사건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렇네요. 할아버지가 어, 나한테 장난감을 사준 그 상황을 써야죠. 이거 되게 재밌네요. 선생님, 약간 어떤 단어 빼기 조건 걸어가지고 이 단어만 절대 쓰면 안 된다 예, 하면은, 어, 절대 쓰게 하면 안 돼요. 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안 쓰고 감사하는 음. 마음을 전하려면 그 애들이 되게 당황하면 재밌어 할 것 같아요. 당황하면서도. 예. 그 음, 말 다 빼야 돼요. 음, 정말로 참 좋았다. 음, 음, 말들은 못 쓰게끔 저기 야, 이 글이 어떠냐? 아, 이 글이 좀 더 좋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 이거 정말로 음, 이런 말 빼야 돼요. 참 이런 말 빼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그런 말만 빼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예. 재밌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쨌든 글이 좀 더 자세해지고 네. 더 풍성하고 더 재미있고 음, 예. 자꾸 자꾸 이제 반복되는 말은 이제 조금 빼는 쪽으로 예. 다른 말로 대체시키려면
유효를, 유효를 이제 애들 신경 써야 되니까. 음, 그렇게 하면 애들이 자연적으로 또 사전을 뒤지게 되거든요. 말을 음, 바꿔야 되니까. 음, 예.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국어사전 국어사전 활용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장문이. 음. 네. 더 약간 풍성한 글이 되기 위해서 단어 같은 것도. 네. 음, 그리고 글짓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그런 아이들이 좀 유리해요. 저기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이. 네. 근데 확실히 그럴 계속 것 그건 처음에만 그래요. 계속 같아요. 지속하면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보다 처음에는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한 아이는 아닌데 네, 글을 자세하게 쓰는 그걸 이제 이 이걸 자꾸 노력하면 네. 그 사건을 보는 그런 음, 발달력이 늘거든요. 그런 음, 아이들이 글을 자세하게 쓰고 글을 재미있게 쓰고 네. 독서랑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음, 장문은 저는 그렇게 가정해요. 그렇게 그런 아이들을 좀 여러 보니까 네, 장문은 네. 독서랑 물론 관계는 있지만 아주 뭐 그냥 독서 많이 한다고 해서 장문을 잘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틀에 박히게 쓰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책에서 읽은 게 많다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조금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게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오히려 글 잘 쓰는 음, 애들은 음, 이렇게 생각 많이 하고 특히 이렇게 음, 관찰력이 좋은 아이들, 네, 약간 그런 아이 내면에 든 게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음,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죠. 지금 저희 반 좀 잘 쓴다 싶었던 친구는 어떻게 쓰냐면은 뭐 이것에 대해 뭐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입니다. 하나, 이거, 둘, 이거, 셋, 이거. 이게 제일 지금 제일 잘 쓴 애거든요, 사실. 근데 음. 그렇게 형식적으로 쓰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글에 익숙해지면은 좀 자신의 생각을 좀 술술 풀어내는,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그런 걸 또 재밌게 읽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음, 그 단계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건 뭐 억지로 음, 이렇게 쓰라고 할 필요도 없고 음, 지 좋은 대로 계속 쓰다 보면 아이는 음, 계속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다가 그게 어느 음, 때쯤엔 지겹거든요. 지겨울 음, 때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걸 기다려주면 돼요. 음, 음, 그리고 그에 좀 저기 뭐라고 할까 비교할 만한 음, 어떤 아이 글이 이제 좀 좋을 때 음, 약간 좀 간접적으로 암시를 주는 거죠. 아, 음, 이런 글도 참 좋다. 음, 참 좋다 그러면 그 하나, 둘, 셋 그렇게 쓰는 아이가 음, 음, 어, 내가 쓰는 글이 좀 답답한가? 뭐 하여튼 음. 약간 그런 게 이게 스스로 이제 조금 틀을 깨야 되겠다. 이런 음,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음, 결국은 또래 친구들 글이나 선후배 글을 통해 가지고 음, 그렇게 비교할 때 스스로가 뭐가 부족한가, 스스로가 뭐가 좀 나은가를 애들이 자각할 수 있어요. 음, 그냥 교과서식대로 뭐 형식은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쓰라 음, 그러면 그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품, 자기 수준하고 그게 맞지가 않아. 예.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쓰는 건 억지로 쓰는 것 같아서 싫기도 하고 국어 시간이 계속 짜증나는 거죠. 이제 6학년 되면 이제 국어 교과서 펴라고 해도 안 펴고 예. 네, 국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에 항상 몇 과목에 속하게 되는 최악의 음, 상황이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아예 그냥 애들 잘 꼬드겨가지고 국어 교과서 수업을 음, 이제 일주일에 5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좀 이런 맛이 걸려들면 네, 시간씩 1시간이 줄여가지고 네. 2학기 즈음에는 아예 국어 교과서 시간이 없어진 거야. 아, 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국어 실력이 네. 예전보다 확실히 늘고 있다는 걸 음, 자부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평가하게 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음. 음. 아무튼 아, 네, 국어는 진짜 그 국어 국어 교육 그 간판을 달고 있는 그 연구자들은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음. 음. 정말 심각한 동네. 음. 아, 선생님, 저 그거 교육 본위론과 스승다운 교사 읽다가 몇 번이었는지 지금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거기서 이제 교사가 이제 학생들한테 하와를 할 때 이제 그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지식을 구성할 수 있었던 과정을 좀 돌이켜보고 그 과정을 약간 학생들이 재생할 수 있게 재생해서 통과할 수 있게 하라, 지도하라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약간 그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게 개개인의 해석이나 체험 구조가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렇게 교사의 개인적인 과정을 학생들에게 재생시킨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해석을 한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음. 항상 그 저기 이게 그 몇 가지가 구분돼야 되는 게 네, 일단 지식하고 어, 언어가 음, 저기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어 이제 경험, 음, 경험하고 지식하고 언어가 다르다는 거. 네, 예. 근데 장상호가 얘기하는 이 지식이라는 건 음, 어, 경험에 있어서도 어, 그냥 막연한 그런 저기 이벤트로서 그런 경험이 아니라 어, 네, 음, 이제 좀 구조화된 음, 체험의 음, 구조를 뜻하거든요. 네, 예, 체험의 구조를 어, 체험의 구조와 지식하고 어, 네, 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음, 체험의 음, 구조를 교육에서는 음, 음, 교육에서 다루는 건 이 체험의 구조예요. 언어가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 체험의 구조는 언어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에 심층에 그런 저기 그 이제 저기 그 우리 몸에 담겨 있는 그런 음, 체험의 구조이기 때문에 네, 어, 이 체험의 구조가 계열 이제 이 계열이 음, 수준 낮은 계열에서 수준 높은 계열로 이렇게 음, 쭉 펼쳐져 있는 게 그게 수도계예요. 네, 예. 이 수도계의 이제 품위가 어, 체험의 구조라고 볼 음, 수 있고 이걸 학문에서는 이걸 지식이라고 하는 거고 네, 예. 그래서 이 체험의 구조가 어, 저기 하품일 때가 있고 네,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제 상품이 되고 음,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수직적인 위계가 있다고 그렇게 가정하는데 네, 스승이라 그러면 이제 왜 체험의 구조가 품위가 올라와 있죠. 음, 품위. 그러니까 네, 체험의 구조가 품이고 음, 학문에서는 이게 지식이고 어, 음, 자 그래서 어, 교사가
과거에 과품이었을 때가 음, 학생의 아마 현품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교사가 자극해야 되는 그 부분은 네, 어, 학생의 품위, 교사의 즉 음, 과품을 이제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교사의 지금 현품은 학생들하고 네, 아무 관련 없어요. 네, 아무 관련 없어요. 괜히 음, 음, 교사의 현품을 언어로 언어로 뭐 비유를 하고 뭐 언어로 뭐 저기 뭐라 얘기하고 뭐 저기 암기를 아무리 시켜도 음, 학생의 그 체험의 구조하고 이렇게 그걸 자극하지 못하면 네, 뭐 학생은 하품만 할 뿐이에요. 음. 음, 그래서 교사는 자기의 네, 과품을 자기 속에서 다시 그걸 생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 음, 아주 기억하기도 싫거나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어, 그런 음, 자기의 과품을 과저, 네, 다시 재생시켜 가지고 다시 음, 살려내 가지고 학생들하고 대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의 현재 품위와 이렇게 음, 좀 맞닿을 때 학생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음,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어 교사가 그러니까 교사가 재생해야 될 품위는 교사의 현품이 아니라 네, 교사의 과품인데 그 과품도 현재 학생의 현품 또는 학생의 차상품 음, 요거랑 반응할 수 있는 교사의 그런 그 과품을 갖다가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수독에 있어서 수직적 위계가 음, 이렇게 여러 줄이 아니라 하나의 네, 줄로 하나의 줄로 이렇게 쫙 그 연결돼 있다. 그런 네, 연상도 좋을 거예요. 음, 음, 네. 근데 이게 참 곤혹스럽죠. 우리가 우리 교사가 예전에 거쳤던 그 과품을 네, 기억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음, 그리고 의식적으로, 음, 선택할 수 있는 건,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 현품 내지 교사의 차상품이에요. 네, 절대 과품으로 돌아가서 그 저질의 그 옛날 그 수준에서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대개는 그걸 추하고 더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교사라면 스승다운 교사라면 음, 그걸 더 뭐 더럽고 추접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다시 허물을 다시 뒤집어 쓰고 음, 학생들한테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이제 예전에 뭐 EBS에서 뭐 그런 되게 이색적인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그 중학교 무슨 그 영어 선생님인가? 네, 중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수업에 늘 삐에로 복장을 아, 입고 수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웃기는 그런 음, 모습을 하는데 음, 음, 교사인 제가 다른 교사들도 봤을 때 왜 음, 교사가 왜 저런 짓을 하나 음, 오히려 그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네, 그 교사를 좀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음, 그런 평가도 있었어요. 그 프로에서. 네, 근데 주변 동료 교사의 평가보다 사실 학생들의 평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학생들은 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는 최고인 거예요. 오,
잘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는 거고 재밌게 가르치고 음, 그야말로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 그러니까 교사의 동료 교사의 평가랑 네, 사회적인 평가랑 여러 이제 그런 관점이 있을 때 네, 어디까지나 학생들이 평가하는 게 교육적인 평가에 있어서 가장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사실 음, 학부모 평가라는 게 네, 이게 좀 직접적인 건 아니고 간접적인 거죠, 사실. 예, 음, 학부모 평가라는 게. 학생들은 다 아는데 우리 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나오는 건데, 음, 예. 하여튼 그런 거 좀 떠올려 보면 음, 언어가 강조되는 시대에 참 교육본 이론이 이해되기 어려운 대목이 바로 저기 어, 품위거든요. 품위. 네, 예, 체험의 구조. 이걸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음, 그러니까 장상호가 저기 만든 용어죠. 음. 그 음, 교육본 이론의 그 이제 책을 보면 품위에 대한 얘기가 그 많이 있어요. 네, 이 품위를 이렇게 저기 학문적 지식으로 이렇게 떠올린다는 게 개념화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 작업을 아주 저기 장상호 선생님께서 굉장히 성실하게 해내시고 사실 이걸 떠올리는 그 저기 학자들이 그야말로 20세기 그 철학계의 거성들이 있거든요. 음, 그들하고 저기 그들의 책을 다 꼼꼼히 읽고 다 자기식으로 소화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이 품이라는 게 있다. 음, 품위가 그 교육의 직접적인 그런 소재가 되는 거다. 근데 다들 우리는 너무 언어에 갇혀버렸죠. 음, 말로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걸 강상우 선생님은 구의지학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가지고 네, 예, 본 것 같아요. 귀로 듣고 입으로만 음, 짓거리는 음, 그런 말로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 음, 참 이게 참 어려운 대목이에요. 음, 이거 꿈이라는 걸 이걸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네, 음악을 얘기할 때도 음악의 그 꿈이라는 거 음악을 수도계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음, 그렇게 자꾸 이제 생각하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품위를 떠올리면 제일 그, 그 교육적인 상황을 그 보제 교육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구제 교육이요? 보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도제식. 네. 이제 네. 어느 수도계의 장인하고 네, 맞아요. 장인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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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제식이. 음. 예. 그렇게 같이 생활할 때 이제 체험이 체험이 녹아드는 거거든요. 네. 예. 체험이 녹아든다. 그게 이제 후미가 그 음, 제자들한테 이렇게 다시 재생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우리 교실에서는 너무 말로 심지어 음악도 말로 하고 체육도 말로 하고
아, 미술도 맞아. 말로 하고 도대체 그 교과서가 왜 필요해요? 지금 교과서가 필요도 없는 건 전부 말로 때우려고 그래. 음, 국어도 국어도 말로 하고 국어 말로 할 게 아니라 음, 국어에 해당하는 이제 수독의 체험이라 볼 수 있는 음, 글을 쓰고 또 서로 평가하는 음, 그런 음,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음, 교과서 교과서의 그런 정보만 애들이 읽고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말로 해버리니까 너무 음, 피해가 심각하죠. 예. 음. 아, 장상호가 사실 참 이해되기가 어려운 게 그런 대목 같아. 음, 그런데 음, 수도계로 이렇게 바라보는 네. 안목이 없으면 음, 장상호 글은 이해될 수가 없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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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선생님, 저 또 약간 이거는 용어에 대한 궁금한 거였는데, 품위 간의 불연속성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불연속적이다가 연속적이지 않다. 음,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도움이 될 것 같아. 음. 잠시만요. 품위 간의 불연, 음, 어디에 있는 글이에요? 이게 일단은 교육본이론 교사 교육본이론과 스승다운 교사인데요. 거의 잠깐만요. 나올 것 같아요. 이거예요. 158번인데, 맨 마지막 줄에 교사와 학생은 교과서의 해석에 있어서 품위 간의 불연속성을 인정하고 교육의 놀이를 즐길 때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문장이었는데, 그러니까 품위 간의 불연속성이 약간 서로 간의 품차라고 그냥 해석하면 될까요? 서로 우리가 뭐 수준의 차이가 있지 인정하고 함께 즐기자 할 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인지. 그래서 음, 이것도 제가 그 대목 음, 한번 다 읽어볼게요. 그런 어, 관점에서 보면 학교에서 채택하는 일률적인 교과서와 그것에 대한 고정된 의미를 가정하는 실천은 사실상 교육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네, 그 가치가 교과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품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말하자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인 소재는 교과서 음, 자체가 아니라 음, 교과서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해석인 셈이다. 네, 이 교사와 학생들의 해석이 바로 이게 품위를, 품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네, 네. 교육 활동의 핵심은 그 해석의 차이를 발견하고 중재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음, 만약에 그 차이가 너무 크다면 교사가 음, 그냥 기다려야죠. 음,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음, 교사와 학생은 교과서의 해석에 있어서 품위 간의 불연속성을 인정하고, 음. 그렇죠. 다르다는 거죠. 예. 그냥 그 차이를 인정하자 그런 뜻인 예. 거죠. 이 차이가 음, 크다면 교사는 입을 닫아야 돼요, 사실. 음, 사실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이 차이가 음, 적정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좀 시도해 볼 만한 거고, 음, 이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음. 하시겠어요? 학생과 저 사이에 품차가 없다면요? 네. 그거는 학생이라고도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내가 그러니까 뭘, 만약에 그 차이가 음, 없다 그러면 음, 그 차이가 없다 그러면 가르칠 게 없네. 음, 아이들끼리는 그 차이가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애들끼리 모든 별로
이렇게 음. 지켜보면 뭐 해요? 자기들끼리 막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같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애들끼리 그냥 자기 음. 수준에서 음. 얘기하고 음. 떠들고 음. 그렇게 충분히 뭐라고 할까 음. 음. 나름대로는 그렇게 음. 얘기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져 가지고 음. 이제 장난을 한다든지 어, 음. 좀 무기력해진다든지 음. 그렇게 되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어, 사실 품차가 음. 어,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품위의 차이가 적정한 차이가 있어야 돼요. 교육은. 음. 품차가 없으면 교육이 일어날 수 없는 거고요. 음. 품차가 너무 크면 또 교육이 일어날 수가 없죠. 저. 예. 그러니까 음. 그 품차를 적정한 품차를 가정하는 게 교육이라고 봐야 되죠. 예, 음. 그리고 교육의 놀이를 즐길 때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어쨌든 음. 그 적정한 품위를 음.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음. 그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음. 어, 교사라고 봐야죠. 음. 근데 교사도 이제 이렇게 그 품위 차이를 조절하지 못하면 음. 사실 교사의 권위를 누릴 수가 없는 거고, 음. 약간 그런 것도 좀, 저도 나이 50이 넘으니까 그런 게, 네. 그런 순발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 아, 꼰대가 그런 것 같아. 꼰대가 그거예요. 그런 품위 차이를 네. 인식하고 그 조절해내는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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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발력이라고 할까? 그게 떨어지는 게 꼰대란 말이에요. 음. 예. 예. 그냥 그 음. 꼰대 같다는 게 사실 그냥 음. 뻣뻣한 거 아니에요. 예. 새로운 걸 좀 못 받아들이는 그런 거. 예. 음. 학생들의 수준이 어리다면 음. 그에 맞추어서 음. 같이 어려져야 되는데 네. 자기 잘났다는 식으로만 계속 음. 고집한다 그러면 자기 때 얘기만 한다면 그럴 수 있죠. 답답한 거죠. 예. 음. 답답한 것 같아. 그렇구나. 예. 어. 선생님, 저가 오늘은 시간이 조금 덜 됐는데, 뒤에 일정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음.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야 그래. 될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다음 주는 죄송한데,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혹시 다음 주도 토요일 날 가능하실까요? 그래요. 토요일 날. 네, 예. 감사합니다. 토요일 음. 7시로 제가 카톡 드릴게요. 알겠어요. 예. 네, 선생님 그래요, 너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